그 당시에 도시 연구자들은 논문을 쓰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제를 열고, 전도사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선배를 잘못 만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동아리를 잘못 만났어요. 아무도 근데 그때까지 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상을 지켜야 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크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도 새로운 활동가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해볼까요? 저는 청원함 ARMC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분이고 옥선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옥선은 어떤 단체, 풀네임이 뭔가요? 풀네임이 옥바라지 선교센터예요. 예, 그래서 사회선교 단체고 저희는 보통 재개발 문제, 철거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도시 문제들에 연대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에 주력하고 있는 사회선교 단체입니다. 어떻게 알고 섭외를 하신 거죠? 학교 동기였고요. 그리고 학교 동기였다가 이제 제가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고 여기를 좀 내가 후원으로 내가 좀 함께하고 싶다, 연대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어요. 옥바라지 골목이 뭐예요?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름도 거기에서 따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2016년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거기 형무소 건너편이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불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무소에 갇힌 이제 독립운동가분들이나 민주화운동 하시던 활동가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형성된 골목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 마침 저희 학교가 또 근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그런 철거 문제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좀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린 게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옥바라지 골목에서 시작해서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됐고요. 처음 알았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왜 옥바라지인지. 네. 그러면 같은 학교 동기셨으면 신학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신학 전공했습니다. 어쩌다가 매번 신학을 하는 매번 분들한테 신학을 왜 하시게 아니 되셨는지. 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보통 신학을 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지 않나요? 그죠? 그냥 다들 이렇게 어쩌다가 대부분 됐으니까 어쩌다가 뭐 됐다고 이러네. 하는데 저는 근데 되게 명확하게 신학교를 그래요? 가야겠다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종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죠?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어쩌다가 원래는 대학을 안 가거나 아니면 신학교만 가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저는 원래 꿈이 작가였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글을 쓰는데 뭐 굳이 대학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죠. 근데 막판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신학교를 넣어보고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나는 작가로서의 길을 가고 붙으면은 목사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넣었던 거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 작가 되고 싶었어요. 문학. 소설도 쓰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어렸을 때 계속 많이 썼었죠. 좋아하고. 근데 이제 뭐 전혀 뭐 입상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러면 문예창작과를 가야겠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것도 좀 이상해 보였어. 아니 글 쓰는데 왜 전공을 문학을 하면서 내가 굳이 국어 선생님이 될 게 아니면 굳이 문예창작과 이런 데 갈 필요가 있나? 물론 모르고 하는 소리고 실제로 아까 그러면은 옥바라지 선교센터 그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활동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까 뭐 기왕 나온 얘기 이제 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좀 풀면은 그때 당시에 옥바라지 골목 이게 이제 여관이 구본장 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개발을 반대하면서 이제 활동가들이 막 모여 있는 여관이니까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거 현장에 언제 철거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통 거기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 공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아리 활동할 때 이제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연대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잘 안 됐던 경험, 이제 끝이 잘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본장여관 301호라는 이제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짐을 들고 아예 입주를 했었어요. 자취방에서 짐을 다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있으니까 전도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이웃 전도사들, 그러니까 뭐 한신대학교, 뭐 장신대학교 이런 곳곳에 같이 뭐 세월호 활동이나 이런 걸 같이 했었던 에큐메니컬 신학생들이 301호로 막 놀러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01호에서 이제 모여서 계속 작당 모의를 막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도시 연구자들은 논문을 쓰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제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도사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막 그 황푸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그때 전도사 시절에 같이 모여서 막 작당 모의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바로 철거를 당했어요. 못 맞고.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앉아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서 대응을 했었고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옥바라지 성교센터 시작하고 저도 아예 도시 운동을 제 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신학교도 나오고 지금 전도사 생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암동 쪽에 사익교회 네 맞아요. 예. 있다고. 우리 예배 모임을 꾸리자. 현장에서 철거 운동하고 이런 연대인들이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지치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어쨌든 굉장히 거친 환경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로를 좀 위로를 받으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보통의 교회가 그러듯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좀 서로를 좀 보듬으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에 했었고 그래서 사이 예배 공동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간을 떠돌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대여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다가 우리 공간이 좀 있어야겠다. 다들 좀 진지해져서 모임에 그래서 이제 공간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공간도 생겼으니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그 전에 쓰던 이름을 가지고 사이 교회라는 이제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같이 다른 전도사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이런 도시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연대인 분들이 이렇게 신앙에 관심이 생기면은 나오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도 참 독특하고 모인 사람들의 그 시기도 참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이 교회 공동체를 이제 웹자부를 올리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그냥 밥만 먹으러 와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 멘트가 참 재밌으면서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멘트를 꼭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굉장히 그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니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철거 현장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다 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여서 문화제나 집회나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우리 일주일의 일상 중에서 잠깐인 거고 되게 나머지 시간에는 농성장을 지킬 때 하는 일이라는 게 서로 대화 나누고 때 되면 밥 먹고 우리는 되게 안부 인사로 밥은 먹었냐고 묻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공동체에 있어서는 맛있는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예배에 있어서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래? 교회 다닐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밥 먹으러 와 라고 말하는 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예배가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예배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밥 먹으러 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밥 먹으러 왔다가 다 교회 다니게 됐다고 속았다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밥이 맛있나요? 그냥 뭐 제가 직접 해서 제가 밥을 제 사역의 대부분은 이제 밥하는 일인데 장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하는 일인데 재정이 뻔하니까 뭐 되게 막 맛있는 걸 막 할 수는 없고 그냥 한정된 재정 안에서 이렇게 해먹는데 사실 교회밥은 다 드셔보셨겠지만 되게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막 다 같이 먹고 왁자지껄한 상태에서 막
먹는 그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위기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되게 같이 모여서 막 밥을 왁자지껄하게 먹는 그런 경험 자체가 드문 시대니까 그래서 맛있지 않나? 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님도 혹시 관심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그 밥을 할 때 저희가 항상 교회밥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레밥, 콩나물밥, 뭐 이런 거. 콩나물밥, 짜장밥, 뭐 아니면 좀 특식이다 하면은 좀 제육볶음면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여기 사이교회 같은 경우는 비건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건이세요? 아니요, 비건 아니고 주변에 비건 동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밥을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비건만 하는 건 아니고 비건, 논비건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건식이들 있는 거죠. 메인이 이제 비건식이 보통 되기 마련인데 그거는 이제 교인 중에서 이제 비건 교인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건이 논비건에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논비건이 비건에 맞추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비건식이 좀 기본이 되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싸요. 왜 비건식이 되게 비싸다는 되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제품으로서나 식당에서 먹을 때는 여전히 좀 낯설고 좀 독특한 주제여서 좀 비싸게 책정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할 때는 여전히 야채가 더 싸니까 네, 뭐 해 먹을 때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좋고 모두가 다 먹게 해도 좋고 그래서 비건식을 저희 교회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도전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교회 공동체 네. 단위에서 같이 그러니까 그 비건인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구나 이거를 저도 최근에 맞아요, 좀 맞아요. 여기저기 네. 보면서 느꼈는데 거기도 본인이 비건이 아니신데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되게 공동체의 지향을 좀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막 근데- 지향하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 같이 한다는 것에 네, 대한 맞아요, 지향, 맞아요. 비건을 네,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어쩌다가 그런 활동들까지 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선뜻 네. 마음이 가는 일도 아니고 접하기도 어려운 주제들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또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전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선배를 잘못 만났다고 보통들 하잖아요. 저도 동아리를 잘못 만났어요. 동아리를 제가 다녔던 학교에 도시빈민선교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도 학교를 들어가면 동아리를 고르잖아요. 동아리를 고르는데 처음에는 무슨 신앙 동아리 이런 데 갔다가 이거 좀 굳이 신학교까지 와서 굳이 기도하는 모임을 따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기도 각자 자기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들어가셨어요? 왜 웃으세요? 학교까지 아니에요. 신앙 동아리 혹시 출신 저는 그냥 사역 동아리, 사역 동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사역을 청소년 나가요? 캠프하고 아. 주로 그런 거. 아. 근데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이런 뭔가 활동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없죠 사실은. 근데 저도 이런 여러 동아리들을 좀 거치다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홈리스 봉사 활동 같은 걸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시빈민 선교회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이름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거리 상담 거리 상담을 해서 구조적 문제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런 법제도 개선이나 그리고 뭐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자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이었던 거죠. 네, 운동권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빈곤이라는 게 누가 뭐 한 명이 게을러서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홈리스들을 양산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배우면서 이제 사회 선교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예. 그리고 그때가 또 마침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셔가지고 굉장히 대학가가 이렇게 불붙는 시기랑 또 이렇게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홈리스 문제에서 좀 더 넓혀서 광장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신 아, 콘테 적혀 있더라고. 세종대왕상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예, 뭐 하다
뭐 하다가 저희가 아는 그 세종대왕 광화문에 있는 성이요? 그 세종 아 진짜요? 예, 그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 안 되니까 진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 5월 달에 아마 저희 동아리하고 다른 동아리하고 거기서 자원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세종대왕상 점거 시위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을 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뭐 이런 현수막을 들고 저희가 올라가서 유인물을 뿌리다가 이제 잡혀갔었는데 그때 4월 달에 참사가 일어나고 다들 처음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지였던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겠지. 또는 구조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잘 뭔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파악이 되고 뭔가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물론 일부는 표출됐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저희가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상했던 거는 진도였나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진도에 있었던 유가족들이 이 도무지 현장에서 참사를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해결하는 방식이 납득이 안 되니까 청와대에 가서 물어봐야겠다라고 하고 진도에 있는 아마 시외버스 터미널에 모이셔서 올라오려고 했어요. 서울에 그때 유가족들이. 근데 그거를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력을 파견해서 그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될 텐데 왜 유가족에게 입을 막고 대통령 공식 성상에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왜 이게 없는 일처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 그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더 터져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세종대왕상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촛불 집회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모이고 이럴 때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었어요. 집회 이런 거에 대한 탄압도 조금씩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기억나는 게 세종대왕상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되게 일하시는 분들의 복장을 저희가 비슷하게 갖춰 입고 형광조끼 이런 거. 평균조끼까지는 안 입었지만 그런 뉘앙스가 나는 느낌으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란다. 이제 사다리. 심어요? 네. 사다리를 이제 걸쳐야 되니까 거기 그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다리를 걸쳐야 되니까 사다리 걸치고 세종대왕상까지 가면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다리와 뭔가 그러니까 일하는 듯한 느낌의 어울리는 내가 일하러 가고 복장으로. 있다 이런 느낌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사다리 대고 이제 올라가서 아무도 근데 그때까지 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상을 지켜야 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세종대왕상에 경찰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누구도 상상을 못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 이제 그때 성명서를 제가 읽었는데 성명서를 다 읽는 동안 이걸 다 뿌리고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 관광객 중에 이제 뭐 어른들이 내려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유적 문화재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고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유인물 뿌리고 할 거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기 종각 가까운 데서 이제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 수백 명이 그 기자회견에 막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올라간 걸 보고 그 경찰들이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이제 초록색 경찰들이 저기서 달려오는 걸 저희가 보고 야, 그 성명서 다 못 읽겠는데? 그리고 성명서 읽다가 그냥 마지막 구호만 외치고 경찰들이 올라와서 이제 저희를 이제 연행을 해갔죠. 다 못 읽은 거예요, 그럼? 다 못 읽었죠. 예, 다 못 읽었는데, 예, 다 못 읽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상이 퍼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경찰서,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어떤 대중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 들어가고 이제 핸드폰 다 뺏기니까 조사받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그 민원 전화기를 다 선을 뽑는 거예요. 전화가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왜 잡아갔냐.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국민적 감정이 되게 억눌려 있었고 저희는 이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반응이 올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되게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이걸 뭐 세월호 가족들한테 허락받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되게 많은 분들이 연대를 표시해주면서 경찰서가 마비될 정도로
되게 많은 항의 전화를 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세종대왕상이 문화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보도블록 같은 거예요. 조형물. 네, 조형물 같은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는 결국 미신고 집회다, 불법 집회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약간의 벌금, 되게 큰 사건이라고, 되게 큰 형을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세종대왕상 주변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는 막 못 올라가나요? 네, 그런데 한참 몇 년 동안 그렇게 지키다가 이제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경찰들이 또 빠졌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으셨네요. 네, 거기도 개척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많은 길을 내고 계시는. 하여튼 이제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발을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그만.